강민우가 차에서 내린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조수석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외딴 산길,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사고 이후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수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민우가 산 아래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은 운전석을 확인했습니다. 차 키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가방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차량 블랙박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누군가 너를 발견해 줄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민우가 가져갔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물 한 병, 에너지바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담요를 몸에 감았습니다. 손으로 뒷좌석을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시트 틈에 있었습니다. 배터리 5%, 신호 없음. 수진은 경적을 눌렀습니다. 소리만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글러브 박스 안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사 파산 통지서, 대출 독촉장, 생명보험 증서.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이수진. 금액 3억. 민우가 보험을 갱신한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차 밖에서 동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담요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새벽 추위에 수진이 깼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껴 있었습니다. 수진은 물병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마셨습니다. 에너지바 하나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아껴야 했습니다. 수진은 뒷좌석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상체 힘만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트렁크를 열려고 했습니다.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휠체어가 보였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키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대시보드를 열었습니다. 차량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긴급 시동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커버를 열었습니다. 배선이 보였습니다. 손톱으로 플라스틱을 벗겼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선과 검은 선을 연결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페달을 밟습니다. 발로 밟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우산을 집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댔습니다. 눌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수진은 엑셀 페달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차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시 멈췄습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산길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좁았습니다.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수진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커브길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은 핸들을 돌렸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차가 빨라졌습니다. 수진은 우산으로 브레이크를 눌렀습니다. 힘껏 눌렀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긁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수진은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도로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3미터 앞이 절벽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 번에 5미터씩만 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또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500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수진의 팔에 경련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추운데도 땀이 났습니다. 그 커브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핸들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너무 많이 돌렸습니다. 차가 가장자리로 쏠렸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핸들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엑셀을 살짝 눌렀습니다. 차가 도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차를 세웠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1km쯤 남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좁은 길이 빛에 비쳤습니다. 수지는 한 구간 한 구간 내려갔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커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또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마을 초입도로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수진은 경적을 눌렀습니다. 길게 계속 눌렀습니다. 경찰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경찰관이 뛰어내렸습니다. 수진의 차로 달려왔습니다. 박정민 경이었습니다. 운전석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탈진한 얼굴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즉시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 수진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이 끊겼습니다. 박경희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박경희는 뒷좌석을 봤습니다. 담요, 흩어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차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갑 소리였습니다. 박경희의 동료가 누군가를 끌고 왔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수진과 민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경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정 할머니께서 어제 저녁 신고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마을 여관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희정 이모님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두 차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박경희는 수진의 차 안을 조사했습니다. 배선이 뜯겨 있었습니다. 바닥에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자 대단한데. 병원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경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윤희정 할머니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이모님, 내일 남편이랑 드라이브 갑니다. 밤 9시까지 제가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문자를 보낸 시간은 드라이브 전날 오후 6시였습니다. 이거 왜 보냈습니까?
수지는 천장을 봤습니다. 불안해서요. 뭐가 불안했습니까? 남편이 이상했어요. 몇 주 전부터 박경희가 메모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밤에 자다 깨서 보험 서류 보고 있었어요. 제 생명보험이요. 그래서 보험금 수익자 바꿨는지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편이 뭘 할지 예상하셨습니까?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데뷔는 했어요. 데뷔요? 만약을 위해서요. 박경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을 시험한 겁니까? 수진이 박경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험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일부러 드라이브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희님은 제가 남편한테 버려지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가 남편 유죄 만들려고 일부러 산에 갔다고요? 박경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뷔한 거예요. 이모님한테 연락했고 휴대폰도 숨겨뒀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날 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럼 왜 드라이브를 따라갔습니까? 수진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의심할까 봐요. 남편이 마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박경희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남편 진술 받았습니다. 뭐래요? 보험금 노린 건 아니래요.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래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답니다. 당신한테서.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경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망하고 빚 생기고 당신 병간호하느라 지쳤답니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친 거래요. 보험금은요?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일단은 도망이 먼저였대요. 수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형량이 어떻게 돼요? 유기죄로 기소할 겁니다. 집행유예 나올 겁니다. 집행유예요? 증거는 충분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잘 선임하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날 산에 버렸는데 집행유예요? 박경희는 일어섰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남편이 전화랍니다. 이혼 합의해달라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가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능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옆에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그 옆에 임명장도 있었습니다. 재활센터 자립 프로그램 강사. 수지는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작하는 개조 차량이었습니다. 수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도로로 나갔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옆 차에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최유진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강의잖아요. 떨리시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기대돼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세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하반신 마비예요. 사람들이 수진을 봤습니다. 2년 전 사고 났어요. 그때부터 걷지 못해요.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 차 몰고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운전요? 어떻게요? 손으로 해요. 다리 안 써도 돼요. 다른 환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매일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포기보단 나아요. 가족은요? 도와주는 사람은요? 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예요. 이혼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날 산에 버렸어요. 6개월 전에.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해서 내려왔어요. 그 산에서 한 환자가 울먹였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에 버려진 이야기, 혼자 시동 건 이야기, 산길 내려온 이야기, 모두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환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운전. 수진이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리 대신 손 쓰면 돼요. 가족들이 반대해요. 위험하다고. 가족 허락 필요 없어요. 당신 인생이에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수지는 차를 몰았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길이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펼쳤습니다. 탔습니다. 전망대 끝까지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정 할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어디니? 저녁 준비했어. 산이요, 이모님. 그 산? 거기 왜 가니? 수진이 웃었습니다. 가끔 와요. 여기서 제가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산을 봤습니다. 저 아래 마을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능숙했습니다. 빨랐습니다. 마을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는 불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삶 속으로